오전 8시 일요일 아침입니다. 운동회 가려고 일어났는데 겨우겨우 일어나서 너무 졸리네요. 다크서클이 발톱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오늘도 처음부터 민낯을 죄송합니다. 다가 운동 다녀와서 화장한 모습으로 다시 컴백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세요. 뿅. 안녕하세요. 아리가또 제니의 제니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영상, 저번에 첫 번째 올린 거 영상을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재밌는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오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할 5가지 중에서 이번 영상에는 3가지를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한 종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이제 영상 찍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집중할 3가지는 기본적인 지역, 학교,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 미국에서 이제 지역을 정하실 때 고려해 보셔야 되는 점이 어느 목적으로 이제 미국을 오시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 이제 공부를 하러, 유학을 하러 오시는 건지, 아니면 일을 하러 오시는지, 아니면 정말 추후 뭐 이민이나 좀 살아보는 체험을 해보고 싶으셔서 오시는 건지, 그거에 따라 또 지역도 달라지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좀 성격이랑 본인이 어느 환경에서 자라왔는지에 따라서도 나는 어떤 환경에 어떤 opportunity, 기회가 있는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은지도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좀 시끌벅적한 데를 좋아하시는지 등등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우선 뉴저지랑 아니면 뉴욕 그리고 뭐 LA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도 여러 도시가 있겠지만 이제 제가 살아본 LA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학생분들, 특히 어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저처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오실 생각이시면 이건 당연한 거지만 시끄러운 도시보다 조용한 쪽으로 유학을 시작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정말 공부가 안 돼요. 특히 주변에 놀 것들이 많고 한 곳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정말 유학비를 투자하는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본인 자신이 독하게 마음먹고 하지 않는 이상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조용한 데고 시끄럽지 않은 곳이라면 완전 시골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영어를 좀 빨리 늘려고 아예 한국본이 정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만큼만 있는 도시를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불추천이에요. 왜냐, 너무 할 것도 없고 정말 딱 시골에서 공부만 해야 되면은 미국 자체의 문화생활을 모르게 돼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어지고,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너무 없는 곳은 이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은 가족 없이 거의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외로워집니다. 정말 아무리 가족 뭐 한두 분이 같이 와도 유학이라는 생활이 생각보다 보기에만 이렇게 되게 좋아 보이고 좀 프리해 보이는 게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유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외로움이 많아요. 뭐 혼자 아프고 특히 그때는 정말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은 영어가 정말 안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명한 시내 뭐 도시랑 뭐 차 타고 갈 수 있거나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곳이고 본인이 정말 생활하고 사는 곳은 좀 더 조용한 쪽으로 택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카고, 뉴올린스 이런 데도 다 조용하지만 유명한 미국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익스피리언스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을 정하셨을 경우 아니면 뭐 지역을 조금 추려내셨으면은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솔직히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뭐 어학연수나 아니면 그냥 ESL 같은 수업을 이제 들으시면서 지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거는 동부나 서부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지에 따라 지역을 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왜냐면 둘 지역 다 좋은 선생님들도 계시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비교를 굳이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일단 이제 저처럼 장기적으로 계실 분들은 학교도 학교지만 이제 특히 고등학생분들은 대학교까지 한국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면 여기서 나가실 분들도 계실 텐데 대학을 어느 쪽에 가실지 만약에 결정이 되셨다면 아니면 생각하는 곳이 계시다면 사이트에 가면 다 나와요. 어떤 점수랑 뭐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 학교를 가면 아니면 어떤 조건으로 입학을 할 수가 있는지. 근데 또 이제 LA 쪽에 특히 UC 계열 학교로 오실 분들은 고등학교나 아니면 뭐 2년제에서 4년제로 이제 편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부 쪽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나으십니다. 왜냐면 UC 계열 학교는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들보다 같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는 학생들이 입학률이 더 높아요. 또 뭐 초중고 중에서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 아니면 보딩스쿨이 있는데 제가 공립학교는 잠깐 다니고 이제 사립으로 옮겼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립이 지금은 뭐 바뀌었을지는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닐 당시에는 유학생이 공립학교 다니는 건 불법이었어요. 그게 왜냐? I-20라는 폼을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 3자 회사에서 이제 그런 fee를 받고 I-20 발급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좀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립학교, 그래서 유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는 공립을 가고 싶어도 초이스가 없어서 사립 가는 유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다 사립을 나왔고요. 심지어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쭉 교복만 입고 학교를 나온 셈이고요. 나름 좀 교복은 정말 안 이뻐요. 네. 아무튼 좀 좋은 교육을 받고 졸업을 했으니 다행이죠. 보딩 학교는 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보딩스쿨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고 저랑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제 주변에도 보딩스쿨을 나온 친구들이 몇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불추천합니다. 왜냐면 보딩학교는 대부분 좀 시골 쪽에 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뉴욕에 있다 해도 저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보딩학교 자체가 이제 dorm이라는 한국말로 뭐지? 홈스테이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갇혀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공부에 집중은 더 하게끔 만드는 환경이겠지만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보딩 학교더라도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얼마나 이 학교에서 다른 데도 다녀볼 수 있는지 아니면 문화 체험 같은 게 학교에서도 제공을 해주는지 뭐 식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분들 저는 LA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나이는 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녔을 나이보다는 많아요.
하지만 미국이란 게 기회의 땅이라고 미국에서는 결코 뭐 30 넘어서 대학을 가도 늦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분들한테도 다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나이가 있는데 미국을 오는 게 너무 늦냐 생각하신다면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분들은 처음부터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고 오시는 건지 아니면 기초부터 이제 배우려고 ESL 수업부터 시작을 하시는지에 따라 지역을 좀 바꾸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LA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국에서 이제 아무도 모르고 여기를 제가 혼자 조사해보고 온 거긴 한데 인터넷이랑 TV에서 보이는 그런 멋진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 그렇겠지만. 그리고 좀 한인타운이 도시인 만큼 되게 커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엄청 많고 어느 가게를 가던 어느 뭐 교통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더라도 한국말이 다 번역이 돼 있을 정도로 전화통화도 심지어 한국어 번역을 해줍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이 많아서 영어를 아예 처음부터 배우실 분들은 이곳에 안 계시는 게 나아요. 정말 더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으실까. 제가 아시는 분들도 미국 산지 9년에서 뭐 12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 계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국에 무작정 오면은 살아야 되니까 영어가 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분들은 준비를 하실 때 뭐 기초부터 배우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은 좀 더 외국분들 인파가 더 많고 또 문화생활도 같이 할 수 있고 사회생활도 이제 뭐 일자리나 이런 것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시고 택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뭐 뉴욕, 뉴저지도 한국 사람이 많지만 LA는 그거에 비하면 정말 LA에 비하면 뉴욕이나 뉴저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영어 안 쓰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LA입니다. 그래서 이왕 유학비를 좀 들이시는데 영어도 배우고 외국 친구들도 사귀고 좀 이런 걸 경험하고 싶으시면은 좀 더 뭐 캘리포니아 자체는 좋지만 지역은 한인타운이 아닌 좀 다른 쪽에 살아보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제가 LA 왔었을 때 또 새로 생긴 게 뭐냐, 요즘 경쟁이 어려워지면서 외국 친구들도 다 4년제를 갈 수 있는 성적도 되고 모든 조건이 되지만 굳이 2년제를 갔다가 편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4년제를 가더라도 전공을 못 고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4년제 대학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권하는 게 2년 동안은 너가 들어보고 싶은 수업을 다 들어보고 보통 3학년, 이제 대학교에서 3학년쯤 너의 전공을 택해도 된다라고도 많이 해요. 그럴 바엔 학비도 훨씬 싼 데를 다니면서 듣고 싶은 수업도 다 들어보고 편입률이 높은 대학을 가면 되겠죠. 이제 2년제도 편입률이 몇 퍼센트 뭐 학생들이 편입을 했고 이런 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LA 왔었을 때 이제 2년제에 처음 생긴 게 뭐냐, 경쟁 때문에 많은 외국 친구들도 그렇고 뭐 저처럼 유학생들도 그렇고 2년제를 갔다 4년제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요즘은 2년제에서도 뭐 과목이나 전공은 조금 한정돼 있지만 4년제 졸업장을 줍니다. 그게 이제 2년제를 나오시면 Associate Degree를 받으시는 거고요. 4년제를 나오면 Bachelor's Degree를 받으시는 건데 2년제 학교에서도 그 Bachelor's Degree를 주는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 학비는 훨씬 저렴하지만 똑같은 4년제 졸업장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으신 거고요. 이거는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영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저는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물론 저는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에 오신다고 바로 영어가 느는 게 아니세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한다고 몇 년을 생활해도 영어가 느는 게 아니세요. 이건 정말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 처음에 왔을 때 뭐 영어학원도 다녀보고 뭐 과외도 받아보고 다 했지만
가회에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빨리 늘었었던 경우가 언제냐면 재미교포 선생님이셔. 맨 처음 가르쳐 주셨던 게 욕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는 조금 당황했지만 왜 욕을 가르쳐 주셨냐면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에서 처음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남이 만약에 제 욕을 했었으면 바로 알아듣고 고치던지 아니면 그 당시 학생이었으니까 뭐 선생님한테 이르던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가 더 빨리 되는지는 개인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근데 제일 도움 되는 게 말이 되든 말든 말을 하세요. 영어 단어도 뭐 해커스 보캐블러리 책만 다 외운다고 영어를 다 느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분들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물론 기본적인 단어도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제일 많이 좀 연습을 해보셔야 하는 게 문장 만들기예요. 제가 그때 확 늘었을 때 했던 방식이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거를 녹음도 하고 집에 와서 또 들어보고 그리고 또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고쳐주는 발음이나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걸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도 써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도 모르게 그 영어가 써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연습하고 노력을 해서 1년 안에 영어를 거의 원어민부터랑 하기 시작했어요. 또 어릴 때 온 것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제 노력하시는 분들은 기본 뭐 3년에서 5년까지 걸리시는 분들보다 훨씬 2배 이상 빠르게 배울 수 있다는 점. 이제 저는 걱정인 게 많은 유학생분들이 미국에 오자마자 아무도 모르고 힘드니까 한국 분들부터 찾아요. 뭐 물론 한국 친구들 사귀면 좋지만 영어를 배우려고 목적이시면은 한국 친구들도 지내지만 보통 소통은 외국 친구들이랑 많이 하라. 아니면 차라리 한국 분들인데 영어를 좀 잘하시는 친구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같은 영어 못하는 친구들끼리 연습하면 그 발음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조금 원어민처럼 고쳐줄 수 있는 친구랑도 소통을 하면서 연습을 주고받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단어책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 책을 다 외웠다고 긴장 풀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장을 만드는 거를 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최대한 짧고 굵게 제가 조금 집중하고 싶은 내용만 먼저 좀 추렸는데요.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영상에 한 리밋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언제든지 메시지를 주셔도 되시고 뭐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시고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는 점 더 도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조금 혼자 이거를 정리하고 말하다 보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너무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이 영상을 또 만들게 되면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좀 총 정리를 해보자면 지역을 선택하실 경우 가장 중요하신 게 어떤 목적으로 오시냐,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본인 성격이 어떠신지. 일단 뭐 성격이 등산 좋아하시고 바닷가 좋아하시고 뭐 해변가에서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삶, 그리고 일도 조금 느긋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부 쪽으로 오세요. LA는 항상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사계절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일 처리 좀 빨리빨리 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욕을 추천합니다. 뉴욕은 좀 더 바쁜 도시예요. 뉴욕이. 그 영어는 어떤 지역을 사시던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 5가지 중 나머지 2가지 미국에서 현실적인 삶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방법 같은 거 가는 말을 나눌 거고요. 마지막에 제 영상 좋아요랑 구독을 또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